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새 말이야.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 내 말만 하잖아요. 왜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냐? 어? 귀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되죠, 그죠? 반대쪽도 역시 아예 귀를 닫고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뒤집어 줘야 되는 거죠. 네. 남의 말을 잘 경청해야지 된다. 경청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다 보면 이게 상황도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이렇게 욱하는 그 당시에 그 내 심정도 좀 이렇게 다운 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해야지 되고, 뭐 소통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려운 경향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게 뭐다? 예, 말을 좀 제대로 그 듣는 훈련을 한다. 제대로 듣는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할 시간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남의 말을, 타자를 인정을 하고 그 타자의 말을 일단은 먼저 듣는다. 이게 굉장히 그 소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그 방한했을 때입니다. 저희 그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 그 방한했을 때인데요. 그때 그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젊은 여성이죠. 그 영부인 여사가 왔을 때 그 기사예요. 이 멜라니아가 이게 슬라브 출신이라고 그래요. 슬라브 민족, 네, 슬라브 민족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모델 출신이면서 웃음이 없었대요. 이게 어느 그 외신 보도를 보거나 그 사진에 캡처된 걸 보면 이게 활짝 웃는 모습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굉장히 크게 이 웃은 사진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여중생들을 만났을 때, 여중생들 그 운영궁에서 여중생들을 만났을 때인데, 그때 그 여중생들이 멜라니아가 등장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열렬한 그 환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반응을 보고 멜라니아 영부인이 굉장히 흡족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활짝 웃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은 어떻게 가능하나?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근데 뭐 잘 듣고는 알았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 소통을 완성시키려면, 완성이 아니자 더 낫게 하려면 어때야 된다? 말을 잘 듣고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 말이 맞아. 나 그거 몰랐어. 그럴 수도 있겠네. 야, 그거 뭐 어떻게 할까? 맞아요. 김씨 아저씨 맞아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오고 가는 그 시발점이 뭐다?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갈등 상황이 좀 누그러지겠죠, 그죠? 누그러지고 소통의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쓴 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멜라니아 한박 웃음에 네티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리액션의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하오. 이 리액션의 나라는 게 뭐냐면, 리액션이 반응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신을 좋아해. 당신 얘기를 들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 기분을 전달할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뭐 아주 딱딱한 그 공식 일정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어떤 소통의 장이 된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꼬마들이 만든 거죠. 이 중학생, 여중생들이 아니 저 중학생들이. 이렇게 그 소통에서는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소통은 남의 말을 왜냐면 어차피 그 내 얘기하고 당신 얘기하고 틀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불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돼? 분노로 표출이 되고 분노로 표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민원 넣고 싸움하고 주먹 다짐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그 소통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남의 말을 잘 듣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상황이 이제 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할 때는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내가 뭐 농업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귀촌해 가지고 뭐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든지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뭐 인생 2막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새로운 그 농촌에 도전을 하든지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가봐? 뭐 만약에 그렇게 농촌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사하고 이주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농촌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귀농하고 귀여하고 귀촌한다는 거는 내가 가진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려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일구든지 아니면 내 몸을 좀 쉬게 하든지 아니면 좀 그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든지 뭐 펜션을 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갔는데 간 곳에서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난처한 일이 없는 거죠. 재산상의 손해도 생기고. 왜냐하면 여기 걸 다 정리해가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이게 행복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불행하다.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게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농촌에 있는 또 농촌에서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하고 어떻게든 잘 어울려서 지내야 되겠다. 지역민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갈등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로 말씀드렸듯이 말이라도 좀 잘 제대로 듣고 적절한 반응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갈등과 소통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내려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소홀히 하다 보면 내가 멋진 펜션을 짓든 아름다운 그 그림 같은 집을 짓든 아니면 훌륭한 농사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든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면 마을에서 인심을 얻지 못하면 내가 마을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기술 교육도 필요하고 또 사전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마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내려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렇게 권고합니다. 저희 교육생들한테는 어떤 그 마음에 드는 말이 있으면요,
곧장 그 마을로 옮기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집을 좀 빌려서 얻는다든가 해서 최소한 2년간은 그 마을에서 사전에 좀 살아보는 연습을 하시라. 어? 그렇게 해서 이 마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마을에는 이런 분들이 사는구나. 그다음에 어디 땅이 좋겠구나. 라는, 그러니까 사전 그 실제 그 삶의 연습을 그러면서 이제 마을 주민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는 게 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한 번 옮겨가면 이제 그 마을 이 농촌으로 한 번 옮겨가면은 되돌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마포구 성산동에 살다가 일산 신도시 아파트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전환 통해서 방 얻어가지고 옮기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린 얘기거든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준비 과정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민을 제대로 이해할 것, 그 지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배우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그 습득하는 과정을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시기 전에 그 마음에 드는 마을이 있으시면 최소 1년에서 그래도 한 해 정도 이렇게 지나봐야 알잖아요.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집을 얻어서 임시로 빌려서 이렇게 살아보든지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신이 쓸 때 여기는 내가 그냥 내 몸이 여기 있길 원해. 예? 사람들도 좋은 분들이야. 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뭐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생각이 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빨리 이렇게 마을에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유전자를 안 좋다고 이렇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진 그 도시민들이 가진 그 특출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예,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인터넷 활용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전문적인 자기 그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30년, 40년간 이렇게 사회에서 익히신 경력들이 있으시죠. 이런 경력들이 농촌에서는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유전자와 이 농촌의 유전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충돌은 하겠지만 그 충돌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소통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데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그 명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네요. 그 전에 그 마지막이네. 이게 마지막으로 그 지불 방식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마을에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통 갈등도 생기고 그 갈등을 어떻게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농촌 마을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이게 지불해야지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속으로 또 그 사람들이 일궈놓은 조그만 공동체 속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가를 분명히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 대가 지불할 필요 있겠어?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농촌의 그 지불 방식은 우리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불 방식하고 다릅니다. 저희 도시는 뭘로 지불을 해요? 다 이걸 돈으로 지불하잖아요. 그죠? 다 돈으로 지불합니다. 그럼 농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까? 돈이 최고니까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요새 뭐 농촌 사람들이 돈을 더 밝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은 농촌 나름대로 지불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인 거죠. 내가 10만 원의 이익을 그 마을에 더 주는 것보다는
1시간 마을의 눈을 같이 치워주는 게 더 훨씬 훌륭한 지불 방식인 거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대가를 치르고 이 지불하는 방식하고 농촌에서 대가에 대한 지불 방식하고는 이제 완전히 틀리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주민들하고 좀 더 이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귀농하고 귀촌하는 것은 어차피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일드라는 영화고요. 다큐멘터리로도 나와 있고 셰릴 스트레이드라는 여자인데요. 실제로 뭐 가정 생활에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이렇게 마약 중독도 걸렸다가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그 미국을 거의 종단을 하는 그 걷기를 합니다. 근데 이 셰릴 스트레이트의 엄마가 이 셰릴이 어렸을 때 해준 그 얘기가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많이 곱씹고 이렇게 저희 교육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출과 일몰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일출과 일몰이 매일 있어. 그러니 얘야, 그 아름다운 매일의 광경은 네가 맘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걸 내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저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그 옮겨가는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내가 아름다움 속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인지 또 정말 내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지 뭐 괜히 부안해동에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